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아침에 비트가 조금 떨어져 있길래 별일 없겠지 하고 이 바이낸스 차트를 봤는데 조금은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4시간 봉상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그리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등전 마지막 개미털기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보이시는 반등전 개미털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구역을 채워줄 수 있는, 추후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역을 채울 수 있는 하락장일지, 그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하락장일지 아니면 마지막 개미털기일지 이것에 대한 답을 줄 것 같고, 물론 지금 업비트 이 한국장에서는 김프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 아랫꼬리가 약 조정이라면, 이 답이 약 조정이라면 김프도 조금 빠지면서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분명 저가로 들어가 볼 만한 위치라고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좀 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프가 좀 높아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들어가고는 싶고 그렇게 갈팡질팡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채우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우지는 않아도 결국 기간이 지나면 반등이 오더라도 과거와 비슷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차트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다만 조정폭이 이 과거와 좀 비슷하게 10%에서 20%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더리움 이체 볼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즉 이체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수치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차트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년도부터 21년도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보유한 양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최대치에서 낮아지다가 결국에 2년치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치 최대점에 도달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홀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즉 매도를 의미하겠죠. 이게 이 두 가지를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세력들의 꼬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흐름, 이런 몇 개월치의 대흐름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세력들의 단골 소재는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 다음 공포로 낚시하고 다음 행위, 이득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는데, 참고로 지난번에는 매도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대량 입금한 다음에 BTC 마켓을 건드린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의 이더리움의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지가 단순히 스페이스X 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뭐 소각 이슈들을 발행하면서 가격의 하락을 맞는 행위들을 하는데, 이번 스페이스X 지불 결제 수단 이러한 이슈도 제가 봤을 때는 소각 이슈는 아니지만 도지코인에 대해서 매수세를 이끌어오고, 이에 따라 매수세가 매도세를 잡으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의 도지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장기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면 지금의 도지코인이 저는 2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로 가격을 이끈다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앨런의 트윗에 들어가서 이 팔로잉을 클릭해주면 100명 정도의 팔로잉 중에 최근 이분을 클릭해 보면은 Shift for Payment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Shift for Payment에 들어가 보면은 이 결제 서비스를 지향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페이팔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결제 서비스였던 페이팔에서 결제 도구로 비트코인이나 BK 같은 거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연관시키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Shift for Payment가 고객 수도 그렇게 뭐 페이팔처럼 많지는 않고 마켓워치에 들어가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1조가 약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 낮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첫 단추 이후에 아직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았지만 이런 첫 단추 이후에 추후에 생겨날 세컨드 마켓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앨런의 트위터 중에는 이 팔로잉이 그닥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로잉이 뒤로 가기 눌러보시면 106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쯤을 생각하시면서 추후에는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동물농장 메타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많은 동물 코인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도지와 시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키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도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시바견도 있고 아키타도 있고요. 이 밑을 내려보시면은 팬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동물 코인들이 있고요. 이게 도지빨로 시바가 상승을 하고 시바가 시총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면서 시총 2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며칠 전에 시바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시총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과거에 1, 2월 달에 어떤 분한테 해외에서는 NFT가 뜨고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투자를 직접 안 했지만 그래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빠서 많이는 확인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3월에 잡코인장에 NFT 코인을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NFT 코인이 뜨는 걸 보면은 와 장이 그냥 스캠장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런 이 동물농장 메타에 대한 생각이나 조금의 조사 정도까지만 해봐도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간 조사 권유를 드리는 거라는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이 동물농장 메타가 될지 아니면 밈 메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면 나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대장격인 도지코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도 현상이 이런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에서 펼쳐졌을 때는 이 동물농장의 메타의 비트코인은 도지고 이더리움 격은 시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미 증시 쪽에서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 하락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도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S&P 이 차트도 최근에 연일 하락 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트가 이번 상반기에 미 증시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도 둘 다 조정하는 장 안에서는 미 증시와 커플링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조정은 이 S&P 500도 그렇지만 나스닥을 특히나 비슷하게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커플링은 비트코인 조정세가 끝나는 대로 이 미 증시와 커플링을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조정장 안에 있으니까 미 증시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 증시를 비트코인은 조정을 따라갈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비트코인 조정을 대하락 정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선을 조금 밑도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박스권 영역을 조금 밟는 수준이 될 거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47,000까지는 생각을 하시되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가를 내리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은 조정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추세선을 벗어났던 움직임들은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랬고 1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벗어났던 움직임들은 상방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이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들을 가져왔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참고로 추세선은 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지지와 저항은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치코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는 이 잡코인의 장이었고 메이저가 움직임이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4월과 5월에는 메이저의 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비트 연구소의 ABAI 수치를 보시면 이를 알 수 있는 게, 이 수치는 메이저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가 3월에는 횡보를 하다가 4월과 5월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잡코인은 이 인덱스가 횡보하는 영역에 반등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메이저가 3월에 존버를 했듯이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잡코인도 4월과 5월은 존버를 하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메이저와 비메이저, 이 잡코인을 7대3 정도로 배분을 해서 들고 있고, 저도 비메이저는 어느 정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